Welcome to Lion Academy's YouTube channel. Let's explore how AI is impacting US. College admissions together with Lion Academy. 라이언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함께 AI가 미국 대학 입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欢迎来到 Lion Academy 的 YouTube 频道，让我们一起探讨人工智能如何影响美国大学招生。Bienvenue sur la chaîne YouTube de Lion Academy. Explorons ensemble l'impact de l'intelligence artificielle sur les admissions aux universités américaines. On today's Lion Research. 안녕하세요. 라이언 아카데미의 지니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언 아카데미의 민우쌤입니다. 네, 오늘은 요즘 가장 제일 핫한 이슈가 있죠. AI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구체적으로 AI가 입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걸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저희 라이언 아카데미에 정말 뛰어난 선생님들 두 분을 또 모시게 됐네요. 이번에 어쨌든 AI에 대한 컨텐츠를 하려고 하는데 2022년 이후로 요즘 들어서 챗GPT 이야기도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AI가 정말 급속도로 발전하는 시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챗GPT 4.5가 나오면서 영상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이제 모든 것들을 AI가 모든 정보들을 갖다 만들어줄 수 있는 세상이 되어가는 어떤 약간 격변의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고 하면 그 AI가 칼리지 어드미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먼저 그거 얘기하기 전에 AI는 어떤 것일까요? AI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인공지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인공지능이라는 말 자체가 좀 굉장히 베이그해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이라는 그 분야는 생각보다 굉장히 포괄적인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AI가 챗GPT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간단하게 뭐 예를 들어서 집에 있는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AI를 활용해서 뭐 온도를 조절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써도 되나? 그쵸. 에세이 같은 거 쓸 때 써도 되나? 네. 이거 되게 그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옛날 같은 경우는 구글이 나왔었을 때 어떤 구글 엔진이 나오면서 학생들은 바보가 될 것이라는 걸 갖다가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구글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검색 엔진을 통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smarter, 그러니까 되게 똑똑해지는 상황으로 되는 그 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똑같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AI가 나오게 되면서 모든 걸 다 해주기 때문에 잡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미래의 90%의 잡이 어떻게 대체되는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은 점점점 애들이 바보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얘기를 하고 학교에서도 특히 시험을 볼 때 이제 같은 경우는 아널 코드나 이런 걸 좀 많이 하게 되면서 AI나 어떻게 보면 플래저리즘 이런 관련된 게 너무 학생들의 숙제에도 좀 많이 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하이스쿨 때 공부했던 거랑 요즘 학생들이 AI에 노출 정도는 과거랑 지금이랑 어느 정도 다른 것 같습니까? 일단 저희가 공부를 할 때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사실 AI가 그렇게까지 발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를 쓰고 타이핑을 하고 리서치를 하고 구글 엔진을 활용하고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루어졌지만 컴퓨터가 내 숙제를 대신해 줄 수 있다는 거는 사실 상상도 못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리서치를 해서 아이가 읽어서 어떻게 보면 공부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AI가 가져다 준단 말이죠. 숙제에 대해서. 민쌤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희가 리서치를 할 때 그 찾는 과정 또한 사실 그 리서치의 일환이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원래 찾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도 알게 되고 맞아요. 약간 플러스 1 네. 하면서 점점 좀 방대한 지식의 양이 쌓이게 되는 건데 이제 그 과정이 좀 생략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의 컨텐츠는 아무래도 민우쌤하고 지니쌤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칼리지 에세이, 칼리지 어드미션에 AI가 미치는 영향을 갖다 알아보고 싶은데 첫 번째, AI를 칼리지 어드미션 에세이에 과연 쓸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얘기를 하면 당연히 안 된다라고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저는 사실 뭐 완벽하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잘만 활용하면 좋은 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AI를 활용해서 내 에세이의 첨삭을 조금 부탁한다든지 에세이 에러를 좀 체크해줘 이런 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에세이는 누가 영어를 더 잘하나, 누가 영어를 더 잘 썼나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사실 나의 스토리를 제일 잘 표현하고 그걸 되게 문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사실 챗GPT를 좀 써봤는데 이게 영어는 되게 잘하는데 나를 잘 표현해주거나 이거를 문학적인 감성을 잘 담아내주지는 못한다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그래서 좀 파이널 터치 혹은 아이디에이션 단계에서 아이디어 10개를 줘 이렇게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완벽하게 의존을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민우쌤은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 방금 지희쌤이 말씀하신 대로 나의 이야기를 쓰는 게 에세이인데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원리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챗GPT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상에 있는 자료들을 모아서 그것을 포뮬렛해서 리스폰스를 주는 방식인데 온라인에 나에 대한 자료가 없으면 그쵸. GPT가 아무리 뛰어난들 저에 대해서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에세이는 저의 보이스, 나의 보이스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고려해보면은 GPT는 사실 그런 면에서는 쓸모가 없고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뭐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차원 혹은 이미 썼는데 뭐 grammatical한 error 같은 것 조금 네. 고치는 정도 그거라면은 사실 원래 친구들이 보통 해주거나 뭐 카운슬러가 해주던 그런 마지막 피니싱 터치를 이제 뭐 굳이 부탁할 필요 없이 누군가한테 챗GPT한테 부탁할 수 있다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 퍼스널 에세이는 되게 이해가 돼요. 근데 아이비리그나 명문 대학교 같은 경우는 서플리먼털 에세이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가장 말하는 걸 보면 why you pen, why brown. 근데 솔직히 이 파트 같은 경우는 리서치 베이스에서 정보를 갖다가 수집해야 되는 건데 솔직히 이러한 why college 에세이에는 AI 툴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도움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써줘라고 하면 안 되고요. 이게 가끔 학생들과 리서치를 하다 보면 좀 놓치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능동적으로 서칭했을 때 안 나왔을 것들을 예를 들어 챗GPT한테 뭐 브라운 대학교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봐줘 라고 부탁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반드시 크로스 체킹을 해야 됩니다. 이게 100% accurate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학교에 없는 프로그램을 얘기한다거나 중단된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쓰면은 이제 정말 치명적인 실수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크로스 체킹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진짜 맞는 게 GPT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시점들이 다 있을 거예요. 몇 년을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다라고 처음에 고지를 해줘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GPT가 가지고 있는 그 정보는 그 해당 기준 연도까지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그 이후에 그 프로그램이 뭐 통폐합이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신설됐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GPT에만 의존을 하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제가 권장해드리는 거는 GPT를 일단 초벌 리서치를 한 다음에 그걸 베이스로 이제 본인이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고 뭐 운이 좋으면은 GPT가 말하는 게 다 맞을 수도 있지만 또 아주 높은 확률로 그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본인의 일은 본인이 해야 된다라는 좀 어떻게 보면 자기주도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이 어드미션에 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AI가 발전되면서 솔직히 스트럭처나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커스터마이징이나 enhancing creativity 이런 면에서는 정말 AI한테 디테일한 인스트럭션을 주게 되면 솔직히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정보들을 갖다가 학생들이 좀 더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혹시 이 챗GPT나 이 라이팅 툴을 사용해가지고 라이팅 프로세스를 어떤 도움을 받는 게 정말 베니핏이 없는 걸까요? 베네핏이 없다고는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대로 GPT가 그래도 지난 몇 년간 꽤나 많은 발전을 해왔고 이제는 거의 저희가 이제 막 완성형 단계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많이 발전한 건 사실이에요. T로 인해서 분명히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라이팅이라는 게 되게 델리케트한 프로세스잖아요. 그쵸. 네. 사실 인간도 라이팅을 정확하게 정의를 하질 못해요. 네. 근데 인간이 짜는 프로그램이 그걸 또 정확하게 이해하기란 그쵸. 쉽지 않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문과적인 접근이 필요한 건데 네. 보통은 이제 이공계열에서 GPT를 만드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미묘한 그 뉘앙스 그런 것들까지는 아직 조금 어렵지 않을까. 물론 기본적인 구조라든지 어떻게 해야 에세이가 더 잘 플로우가 될까 이런 것들은 뭐 이미 연구된 자료들이 많으니까 GPT도 충분히 조언을 해주겠지만
그 이상의 것까지는 바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에세이 뭐 작업할 때 가끔 아이디어 얻을 때 좀 써보긴 했었는데 제가 느낀 거는 일단 잘 써요. 잘 쓰는데 평타는 치지만 진짜 눈에 남고 인상이 깊은 에세이를 절대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 학생을 정확하게 표현해내는 기억에 남는 에세이를 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챗GPT를 사용해서 인코퍼레이팅 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얘기를 해서 특히 학생들이 1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 칼리지 에세이를 쓸 때 약간 좀 데스퍼레이트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도움을 많이 받아서 솔직히 말해서 탑20 밑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학생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심지어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 정말 챗GPT를 써야 한다고 하면 어떤 스텝으로 해서 좀 써봐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정도로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건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일단 브레인스토밍 단계, 내 에세이의 토픽을 정하는 단계에선 저는 활용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비서처럼 여러 가지 옵션을 줘봐, 내가 거기서 고를게 이런 느낌으로 나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학생이고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는데 어떤 토픽이 좋을까 하고 한번 약간 메뉴 물어보듯이 해서 여기서 내가 고르는 정도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네.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GPT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맞아요. 비서가 주는 그 메뉴가 이미 다 시중에 나와 있는 메뉴들을 갖다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뉴를 가지고 사실 같은 재료를 줘도 셰프의 실력에 따라서 좋은 요리가 나올 수 있는 것처럼 물론 그 학생도 좋은 요리를 만들 수 있겠지만 또 조심은 하셔야 될 맞아요. 게 이미 나온 재료들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에서는 약간 이니셜 아이디어 정도만 그리고 약간 팀을 그 파인딩 그쵸. 하는 정도까지만 네. 쓰는 게 좋겠네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동의합니다. 네. 근데 그쵸? 그것도 이제 너무 클리셰한 거는 맞아요. 본인이 좀 알아서 걸러야 되기 때문에 다른 에세이들도 많이 읽어보는 게 좋겠죠? 그 전에? 너무 맞아요. 저도 이건 동의하는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칼리지 에세이 갖다가 스트럭처링을 해야 되거든요. 스트럭처링 하는 이 스텝에서는 챗GPT를 이게 해야 되나 사용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좀 갈릴 길이 좀 있긴 있는데 이거 좀 약간 갈릴 건 같긴 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웃라이닝 스트럭처 단계에서는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스트럭처가 사실 진짜 중요하거든요. 다른 원서들과 다르게 내 활동을 나열하는 에세이가 아니에요. 어떤 한 장면을 묘사하고 회상을 하는 장면을 넣어서 다른 활동을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뭘 하는 와중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른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를 넣는다든지 이 스트럭처 자체가 사실 이 학생의 성향을 되게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액티비티도 chronological order로 절대 안 써요. 여기서 약간 창의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되게 챗GPT 많이 쓰는 사람들 많는데 저는 아웃라인 단계에서도 이것도 이제 학생 본인이 혹은 다른 분의 도움과 함께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민우쌤, 그럼 여기서 스트럭처링에서 특히 오르거나이제이션에서 할 때는 좀 써도 될까요? 방금 지니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르거나이제이션도 스트럭처랑 한 묶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 GPT가 아무리 잘 오르거나이즈 한다고 해도 나를 보여주지는 못하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좋은 글은 나올 수 있어요. GPT를 통해서. 맞아요. 근데 그게 나를 표현하는 좋은 글은 되지 못해요. 네. 근데 컬러지 에세이는 나를 표현하는 가장 뛰어난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구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스트럭처링 이 파트에서는 제가 안 쓰는 게 훨씬 유용할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칼리지 에세이에서 그 다음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면 예를 들면 reflect your personal voice 그러니까 personal voice를 찾는 이 과정에서는 AI를 쓰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일단 전 여기서도 이제 퍼스널 보이스를 나타내는 건 사실 혼자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보이스 자체를 나타내는 거는 이 톤, 이 여러 가지 이 문학적인 요소들에 관해서는 혼자 하는 게 좋으나 뭐 예를 들어 나는 이런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데 이 자리에 이거 말고 쓸 수 있는 다른 단어가 있을까? 이 정도 물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딕션에서 단어 하나 정도는 조금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나의 보이스를 만들어 가되 내가 주체적으로 전체적인 흐름은 내가 잡아야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퍼스널 보이스를 어떻게 담아내냐가 관건인 거잖아요. 뭐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방법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쓴 글을 진짜 막 몇십 편을 준비를 해서 GPT한테 먹이는 거예요. 그럼 GPT는 어찌됐든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학습을 하는 거니까 제가 쓴 그 텍스트의 스타일을 분석을 할 거고 그거와 비슷한 걸 만들어낼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또 학생들은 보통 욕심을 또 가지니까 GPT를 통해서 더 잘 쓰고 싶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맞아요. 왜냐면 내가 쓰지 않을 법한 걸로 뭐 만들어줘 맞아요. 라든지 네. 뭔가 조금씩 하나 더 플러스하고 근데 그게 티가 나요. 음. 왜냐면 내 글에서는 안 쓸 법한 단어들이 갑자기 튀어나온다? 물론 뭐 배웠을 수도 있죠 그 사이에. 근데 그게 계속해서 보이면은 아 누가 봐도 이거는 내 글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내 글을 베이스로 했지만 내 글보다 더 뛰어난 글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 글보다 더 기계적으로 잘 쓰여진 글이 나오면은 그거는 아주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요. 챗GPT가 효용이 별로 없네요. 이 파트에 역시. 근데 솔직히 말해서 챗GPT를 사용해서 디테일과 퍼스널 터치와 보이스를 만들 수 있으나 그 가이드를 디테일하게 주는 걸 하느니 내가 쓰고 말겠다. 맞아요. 네. 그렇죠. 정확하게 찝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도움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많이 준비를 하고 써놨다면 그건 괜찮지만 전체적인 걸 다 바꾸기에는 아직 챗GPT가 나를 표현하는 능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다음에 칼리지 에세이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훅하고 그다음에 어떤 골에 대한 퍼스널라이제이션. 아, 이게 챗GPT가 잡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이것 또한 전체적인 훅의 아이디어는 내가 잡아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훅이라든지 인트로 어떻게 시작할까는 내가 좀 잡되 이 문장의 구조를 조금 바꿔봐줘. 이 문장의 단어를 조금 바꿔봐줘. 이렇게는 부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문장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다 정도는 내 머릿속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막 크리에이티비티를 어떻게 정의하냐라고 하면은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Think outside the box. 근데 GPT는 think outside the box를 못하는 애예요. 진짜네요. 왜냐면은 박스 안에서 주어진 게 많을 뿐 그 박스가 커서 think outside the box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지 사실 GPT는 다 thinking inside the box를 하고 있어요. 근데 GPT와 사람의 차이는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죠. thinking outside the box. GPT는 그걸 못합니다. 사실 first step 빼고는 지금 다 GPT를 쓰면 안 그러네요. 된다라고 그러네요.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의 대답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좀 마지막 스텝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퍼스널 인사이트를 갖다가 적용하는 거잖아요, 에세이에. 네. 그리고 또 ethical consideration도 좀 네. 고민해봐야 되는 이런 파트인데 그럼 오버롤 딱 생각을 했을 때 지금까지 얘기를 했었을 때 보면 제가 봤었을 때 챗GPT를 에세이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테크니컬한 거, 그래머 에러나 맞아요. 솔직히 어느 이런 파트를 해서 피니싱 터치에서 살짝 요 포트를 잡는 거는 괜찮을 것 같고 아이디어를 어느 필드에 관심 있는 걸 뽑는 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럼 에세이는 좀 안 된다고 하면 액티비티 리스트는 좀 AI 툴을 사용해서 해봐도 될까요? AI는 엄청 좋은 비서일 뿐 최종적인 결정은 보스인 학생 본인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처음 혹은 끝에 GPT를 쓰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칼리지 에세이를 작성하다 보면은 너무너무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타나 뭐 grammatical error 정도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오타 좀 수정해줘 이런 식으로 부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주제, 스트럭처, 흐름, 보이스, 차원 이건 다 사람이 학생이 해야 합니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사실 그거잖아요. 인간이 도구를 부려야 되는데 그쵸. 자칫하면 네. 도구가 인간을 부리는 네.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인간인 저희가 주도권을 잡고 이 단계를 마무리 짓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에세이에 대해서 참 정리를 좀 잘해본 것 같은데요. 저는 또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음번에 이 컨텐츠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캐러고리를 나누는 칼리지 액티비티 리스트에는 AI를 써도 되는 걸까? 그러면은 추천서를 쓸 때 선생님들이 AI를 써도 되는 걸까? 그리고 난 다음에 칼리지들은 이런 AI를 쓰는 거를 체크는 하는 걸까? 다음번에 이 컨텐츠에 대해서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네, 좋아요. 네. 하면 아주 맞는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사실 AI가 학생들이 사용한다고 보통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네. 대학교에서도 지금 AI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되게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대학 입시 선택 과정에서 커뮤니티 프로세스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사용을 하고 있고 또 학생들이 AI를 사용했는가 잡는 프로그램을 또 지금 계속 유수의 대학교들이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도 알아야 되는 게 대학 입시 사정관들이나 대학교라는 그 기관은 여러분들 머리 꼭대기에 있습니다. 맞아요. 절대로 네. 절대로 그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네. 돈 버는 직업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안 네. 돼요. 그분들은 어떻게든 잡아내려고 하고 또 학생들은 어떻게는 빠져나가려고 하고 네. 그러니까 톰과 제리 같은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 아, 같아요. 너무 좋은 비유네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AI를 그래도 이제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 칼리지도 AI가 학생을 선택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요? AI가 많은 어떤 numerical 단계들이 있잖아요, 사실. 뭐 initial screening process 뭐 이런 데서는 많이 쓰일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최종 결정까지 AI가 할까? 이거는 아직은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해요. 왜냐면은 그 학교에서는 이 뭐 성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을 보기 때문에 우리 student body에 얼마나 기대를 할 수 있는지, 뭐 지리적으로는 diverse한 사람들이 오는지, 그리고 이 학생이 사실 성격을 많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에세이, 인터뷰 이런 것도 다 보는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AI가 발전됨에 따라 더 퍼스널 터치가 강조되는 것들이 더 강조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저는 들긴 합니다. 이제 숫자는 다 대체할 수 있겠지만 나의 퍼스널한 감성, 나의 퍼스널한 아이덴티티는 어쨌든 기계로 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의 생각이긴 합니다만 앞으로도 AI가 어떻게 발전할지는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사실 되게 맞는 말씀이시고 저도 되게 흥미로운 글들을 좀 많이 봤는데 조지아텍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학원에서 테스트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초기 단계, 입학 초기 단계 그 방금 말씀하신 numerical한 밸류들을 AI를 통해서 1차 스크린하는 걸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1차적으로 그걸 해봤는데 실제로 인간이 했을 때와 거의 한 70% 정도 이상의 유사율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AI가 지금 속도로 만약에 발전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방금 지니쌤이 말씀하신 그 부분들도 캐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GPA 이건 숫자니까 당연히 AI가 하겠죠. 근데 그 외에 뭐 에세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한 이제 GPT가 혹은 AI가 그 자료들이 다 있잖아요. 네. 대학교들은 그 자료들을 다 데이터화 시키고 있는 중이고 지금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진짜 어드미션스 그 디렉터가 내릴 것 같은 결론을 GPT도 똑같이 내릴 수 있는 시대도 오지 않을까 저는 조금 더 긍정적인 전망을 해봅니다. 어이구야, 진짜 10년 뒤에 어드미션은 어떻게 될지가 정말 궁금하긴 한데요. 오늘 진짜 그 라이언 아카데미의 그 뛰어나신 선생님들은 대화도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아마 이 컨텐츠를 저희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아마 저희랑 비슷한 느낌을 많이 느끼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도 좀 컨텐츠 준비 한번 해봐야겠죠? 네, 너무 좋죠. 일단 시 과정을 이제 많이 보면서 느낀 거는 뭔가 쉬운 길로 가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게 어떻게든 노력한 학생들이 결과 차이가 나고요. 이게 꼭 대학 입시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학생들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봤을 때 쉬운 길로, 빠른 길로 가려고만 하는 학생은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꼼수라고 보통 저희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꼼수를 택하지 마시고 정도를 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늘 정도가 승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라이언 아카데미에서 다음번에는 좀 더 심도 있고 요즘 시대를 반영하는 정말 칼리지 어드미션, 보딩 어드미션에 대해서 한번 다양한 정보를 갖다가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도 훨씬 더 재미있고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재밌는 거예요. 아, 네, 진짜입니다. 민쌤도 이번에 준비하고 계시는 게 많다면서요. 네, 아마 곧 또 많은 다른 영상들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